네, 생동감이 넘치는 목소리의 비밀, 강조법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조법의 5가지 방법 중에 이전에 포즈라는 기법을 통해서 호흡 조절을 하고 잠시 말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거기에 말의 중요한 의미를 실어서 이 느낌을 아주 살려주는 아주 강조하는 기술이죠. 그 중에서 그 단어 중에 사랑, 성공, 신뢰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살짝 포즈를 두었을 때 그 말이 밋밋하지 않고 쫀득쫀득한 느낌으로 귀에 착 감긴다고 했죠. 짧은 포즈를 둘 때는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아주 잠시 멈추면서 호흡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있던 호흡이 다음 단어를 말하면서 터져나올 때 그때 살짝 힘이 들어가면서 저절로 강조가 됩니다. 다음은 길게 포즈를 두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3초 정도를 센다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잠시 말을 멈춘 짧은 시간 동안 청중은 조바심을 내면서 다음에 이어질 말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려면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를 잘 웃기기 위해서는 나부터 잘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위에서 제가 3가지 예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길게 포즈를 두고 길게 포즈 기법을 활용했죠. 포즈를 두는 순간 어떻습니까? 청중들의 반응은 상당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말을 하는 발표를 하는 이 당사자인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포즈를 두는 순간 잠시 동안 청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발표를 하는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딴청을 부리다가 갑자기 제가 말을 멈추게 되면 어떤 상황인가 궁금해서 저를 향해서 다시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포즈의 특별한 기법입니다. 시선을 즐기면서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 포즈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강의 도중에 이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말을 멈추었을 때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미묘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흐릅니다. 그리고 또 미묘한 고요함도 느낄 수 있죠. 저는 이러한 반응들을 즐깁니다. 확실하게 청중은 모든 시선을 저한테 쏠릴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가는 이 포즈의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강조법 5가지에 대해서 훈련을 해봤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표를 할 때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강의 도중에 제가 이 기법을 많이 쓴다고 했죠. 특히 제가 말을 멈추었을 때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흐르는 그 긴장감과 그 고요함 같은 그 반응을 저는 즐깁니다. 확실하게 청중의 모든 시선을 이 포즈 기법을 통해서 저한테 쏠리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가지 강조법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임 강조를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낮춤 강조를 알려드렸죠. 세 번째, 속도를 늦춰서 하는 강조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번째, 몸을 길게 늘려서 하는 강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방금 전에 한 거죠. 포즈를 통한 강조법. 이 포즈는 말을 하다 잠시 멈추고 침묵이 흐르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 강조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쉬운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따라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조법을 활용하면 이전보다는 훨씬 다양한 억양들이 만들어지고 말의 운율과 리듬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청중들의 주의 집중력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문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해 나가다 보면 평상시 말할 때보다도 강조법을 이용해 얼마든지 말하는 것을 생동감 있고 확실하게 그 의미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그 예문 하나하나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도 꼭 따라서 훈련하시고 똑같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원서도 많이 넣고 면접도 여러 차례 봤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분이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 너무 빠르고 말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접을 할 때, 자기소개를 할 때 간결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말이 너무 길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많으면 면접관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이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장점은 이러한 것이 있고 단점은 성격이 급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면접 과정에서 회사의 면접관들에게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관분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하는 답변이 자네 정말 말하는 게 급하다. 성격이 급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평상시에도 말이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사회생활하면서 종종 난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러한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단점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말을 빨리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저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의 속도는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소입니다. 말의 속도가 빠르면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유능한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분처럼 이것이 말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또 이렇게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잘 전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투에 의해서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니까 쉽게 흥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실제로 말도 빠르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성격을 고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방법의 개선은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말이 빠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호흡을 제대로 들이마시지 않은 경우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호흡을 내쉬면서 말을 해야 안정적으로 말소리가 만들어집니다. 호흡을 적절히 들이마시지 않았을 뿐더러 들이마시더라도 공기를 입에 머금은 채 말을 빠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입 안으로 먹혀 들어가면서 당연히 발음도 부정확해집니다. 확실한 복식 호흡 훈련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이 빠른 두 번째 원인은 포즈를 두지 않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죠. 강조법 아까 설명드렸던 교육 내용이었는데 이 포즈, 이 중간에 멈추는 이 포즈를 두지 않고 말을 할 때 몰아치듯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말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말들을 연이어서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을 할 때 호흡이 모자라서 숨이 가빠지고 듣는 사람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의미 단위별로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천천히 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문장과 문장 사이는 반드시 호흡을 두셔야 합니다. 4단계 발음법에서 연습했던 제가 알려드렸던 뉴스 원고 낭독 등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읽기 표시를 또 해놓고 포인트를 정해놓고 표시한 곳에서 충분히 숨을 쉬면서 포즈를 두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인은 습관적으로 발음을 대충 얽어부리면서 빠르게 덩어리로 말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보통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를 반복하는데 빨라지는 부분에서 발음이 심하게 뭉쳐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적절한 곳에 강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규칙적으로 강약이 반복되며 약하게 말하는 부분에서 빠르게 얽어무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음가를 또박또박 다 소리를 낸다는 기분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연습이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마치 말을 할 때 하나하나의 음가를 콕콕 집어준다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필요한 강약을 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억양과 일정한 속도로 낭독 훈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낭독 훈련을 여러 번 한 후에 정말 중요한 부분에만 표시를 하고 강조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간단한 스피치 주제를 정해놓고 녹음을 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말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 말의 속도는 적당한가?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의 속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는 말의 속도는 좀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의 예문 글들을 정확히 1분 동안 읽어보십시오.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1분이 되는 순간 낭독이 끝난 부분을 표시해 보세요. 자, 말의 속도를 확인해 보는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글에 대해 한두어 시간 정도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시내의 한글 간판들을 웬만큼 읽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처럼 한글을 쉽게 깨치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독일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자세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맨 처음 보기에는 한글이 어렵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배워보니까 하루 만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 글자 모양이 입모양이나 발음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주 인상적이고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의 10살도 안 된 애들도 취미로 한글을 금방 깨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비밀 편지를 쓸 때 한글을 씁니다. 독일 말을 한글로 적는 것이지요. 그만큼 한글은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드디어 국제기구에서 공인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퇴치의 공이 큰 이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퇴치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의 이름이 세종이라는 이름을 딴 것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그림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익히기 쉬운 글자 한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어느 부분에서 낭독이 끝났습니까? 위에 제가 읽어드린 글에서 포인트를 함께 음절 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분 동안 300음절 내외를 읽었다면 느린 속도에 해당이 되고 350음절 내외라면 중간 속도, 400음절 내외라면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가 빠르면 당찬 성격의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성격이 급한 인상과 함께 듣는 사람이 긴장하게 됩니다. 또 속도가 너무 느리면 게으르고 두뇌 회전이 느린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분한 느낌을 주면서 이해도를 높이려면 중간 속도보다 약간 여유 있게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낭독해 보십시오. 시간 타이머가 울리는 순간 320에서 350음절 지점에서 끝날 수 있도록 다시 연습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목소리 트레이닝에 들어가겠습니다. 액션 플랜이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10분 목소리 트레이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복식 호흡부터 시작을 해서 발성법, 공명활용법, 발음법, 강조법까지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드는 5단계를 파트 1, 2 나눠서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익혀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방법을 직접 모두 따라하고 몸에 익히기까지 이것이 걸리는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파트, 스텝 바이 스텝 강의 내용이 진도가 쑥쑥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호흡법 부분만 붙잡고 일주일 이상 연습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교육과 강의 내용은 개개인이 가진 음성상의 문제도 다르고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리지만 완벽하게 천천히 익혀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 연습 방법을 익힌 후에는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하루 10분 목소리 트레이닝 액션 플랜을 지속적으로 따라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벼운 전신 스트레칭을 하면서 동시에 조음 기관도 충분히 풀어줍니다. 두 번째,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복식 호흡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눈을 감고 최소 1분간 복식 호흡을 하며 호흡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다시 나가는 것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려서 목의 아치를 둥글고 넓은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 혀는 편안히 내린 채 발성을 5초, 10초, 15초간 합니다. 네 번째, 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세기를 2번 정도 반복하면서 자기의 목소리 톤을 찾습니다. 마스크 부분에서의 부드러운 울림과 소리가 앞니 뒤쪽에서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육과정 중에 실려있는 원고 중 하나를 골라 여러분들이 녹음을 하시고 이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서 계속 따라하고 다시 또 녹음을 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루에 하나의 문장 원고를 정복한다는 생각을 갖고 해보십시오. 여섯 번째, 문장을 낭독하면서 다듬어진 목소리로 평상시에 말을 하듯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아침이라면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저녁이라면 오늘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면 아래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는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음 기관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식 호흡으로 배를 수축시키며 발성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의 아치를 둥글게 벌려주는 것입니다. 넷째, 마스크로 소리를 모아서 인중 쪽에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루 10분 액션 플랜은 하루에 최소한 연습을 해야 할 분량입니다.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더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습하면서 달라진 목소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사용하면서 익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보이스 트레이닝 중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참작하십시오. 목소리 연습을 하기 전에 거울과 녹음기, 나무 젓가락 등을 꼭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연습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양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킨 다음 바른 자세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배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소리가 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다음, 입술과 혀, 얼굴 근육, 턱이 활발히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다음, 목의 아치가 둥글게 벌어지고 입안의 연구개가 올라가는 느낌이 나는지 잘 보십시오. 다음, 소리가 목 뒤쪽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로 모여 입 앞쪽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문장 원고를 탁자에 내려놓지 않고 눈높이로 들고 연습을 하고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고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다음, 여러분들이 녹음한 음성 파일이나 음성 테이프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비교해서 잘못된 발음들을 고쳐 나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 점검하십시오. 다음, 평상시의 목소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자, 목소리 트레이닝 중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기초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심화 훈련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들어가서 심화 훈련, 낭독을 통한 목소리 트레이닝입니다. 첫 번째, 낭독의 힘. 왜 낭독이 중요한가? 왜 낭독인가? 이전 교육을 했던 파트 2에서 매력적인 목소리의 비밀 5가지를 모두 익혔습니다. 이제는 복식 호흡도, 마스크 공명을 통한 발성도, 명확한 발음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세 번째 파트 3에서는 낭독을 통한 심화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묵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행위쯤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인이 돼서 뭐 소리 내어서 무슨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 공공장소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저희가 하지는 않죠. 조용히 자기 혼자서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혼자서 그냥 소리 없이 묵독으로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모두 묵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학창 시절에 했던 이러한 낭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낭독의 힘을 정말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간단한 문장들을 읽으면서 발성과 발음법을 연습한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단련하고 더욱 맛깔스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 낭독만큼 좋은 훈련이 없습니다. 즉, 낭독은 언어 훈련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낭독의 장점을 몇 가지만 제가 나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금껏 배운 호흡과 발성, 발음 세 가지를 동시에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낭독을 통해서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읽기, 강조와 포즈 기법 등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낭독으로 이러한 방법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 스피치에 적용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이 기초를 토대로 해서 성장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치 훈련 이전에 낭독 훈련이 있습니다. 스피치 훈련 이전에 낭독 훈련이 있습니다. 둘째, 정확한 표준어와 발음을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교육은 여러 가지 문장 낭독 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쉬운 발음, 이 부분에 발음 기호로서 제가 포인트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녹음 파일들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녹음한 목소리를 비교 분석하면서 확실한 발음 연습이 가능하도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완벽한 표준어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낭독해 보십시오. 어느새 문장을 낭독하는 그 즐거움에 푹 빠질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멋들어진 표현이나 좋은 어휘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늘 입에 익은 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문장이나 어휘를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입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 말을 할 때 적절한 어휘 선택과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낭독은 그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철학과 사상을 느끼면서 마음에 담아 읽을 때 그 마음 소리로 구현되는 과정입니다. 내용 파악과 감정이입의 정도에 따라서 소리의 표현력과 연출력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말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듯 더 좋은 목소리를 만들고 말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낭독 훈련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연습한 모든 단계를 적용하려고 애쓰면서 이번 파트 3에 제가 알려드리는 교육 내용들 여러 가지 예문 글들을 따라서 낭독해 보십시오. 자기계발 서적에서 발췌한 용기를 주는 글부터 다양한 방송 원고 그리고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되도록 다양한 예문을 담고 여러분들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예문에 담았습니다. 단순한 낭독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글의 내용에도 한 번쯤 깊이 빠져보십시오. 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방송 원고를 소화할 때는 마치 진짜 내가 방송인이 된 것처럼 상상도 해보십시오. 또 문학작품을 대할 때는 우리말의 아름다움도 함께 느껴보십시오. 아마 낭독 이상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재미있는 낭독의 발견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낭독의 발견. 우리가 단지 음성만 가꾸길 원한다면 사실 무엇을 읽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단순한 음성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이 훈련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즉, 마음과 의식의 변화를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마음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 주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자기계발 서적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출력되는 내용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는 되도록 양질의 자양분을 마음속에 공급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자기계발 서적 중에서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 닿았던 부분들만을 발췌해서 담아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따라서 발음해서 읽으십시오. 받아들일 때는 문자가 아닌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읽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낭독을 함으로써 좋은 내용은 마음속에 아로 새기고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낭독의 발견입니다. 내 마음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면 내 목소리는 훨씬 더 변화에 빠르게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면 내 목소리의 변화는 그만큼 훨씬 쉬워집니다. 낭독 전에 마스크 공명법 이 방법을 통한 자기 목소리 톤 찾기를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마스크 공명을 활용해서 울림 있는 목소리를 만들고 또 조음 기관을 이용한 정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연습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낭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낭독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목표를 적고 시각화한 후 그 목표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다음은 이 기법들을 이용하여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다. 나는 지금 부유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나는 지금 아름답다. 나는 지금 즐겁다. 나는 지금 평화롭다. 나는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부자이다. 나는 지금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지금 친절하다.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인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가정, 그리고 견해를 바꾸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시각화나 자기 자신 확신 등의 방법은 180억 개에 달하는 뇌세포에 동력을 전달하여 뚜렷하고 단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잠재의식이 당신을 변모시키는 과정에 개입한다. 그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